네, 3월 31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달라지는 저녁 방송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글로벌 시장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 해봐야겠죠.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KM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 미증시와 글로벌 시장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권토중래 최악의 국면 지나가는 미국 증시.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다시 돌아온다 네. 이런 뜻인데 좀 힘을 길러서 미증시 돌아오는 건가 싶은 시그널이 요즘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어제만 보더라도 뉴욕 증시가 그래도 바닥권에서 일단 하락폭이 컸던 빅테크와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반등세를 일부분 보여주고 있으면서 시장에서 월가에서는 이제는 바닥론에 대한 또 신중론보다는 낙관론이 좀 더 좀 우세한 상황이고 네.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단기 이제 바닥권에서 일단 하락이 좀 마무리된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보면은 많은 국가들에게 면제를 주는 트럼프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관세에 대해서 면제는 없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다가 트럼프의 입이 조용할 때면 증시가 좀 안정화를 찾은 흐름에서는 지금은 오히려 트럼프의 발언에 또 이 시장이 반응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가 관리에 관심이 없는 듯 보였지만 계속해서 주시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내에서는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어제 주가 흐름들을 보면 AMD가 한 7%대 급등을 한번 보여줬었고요. 네. TSMC, 퀄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그동안에 좀 조정이 깊었던 이제 이 주도주들 중심으로서의 반등세를 보여줬고 가장 이제 우리가 좀 상승폭이 컸던 종목을 보자면은 팔란티어의 주가입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6%대 이상 상승을 하면서 4거래일 연속으로 이 소프트웨어의 가장 대장격인 이 팔란티어가 4거래일 연속해서 반등을 줬다는 점, 그리고 올해 들어서 수익률을 보니까 하락이 깊었기는 하지만은 반등폭을 한 29%대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회복세에 대한 탄력성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줬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 다음 달 2일 날 있을 상호관세입니다. 근데 상호관세를 네. 이번에는 자동차와 반도체는 좀 빠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보이면서 테슬라의 두 자릿수 주가의 상승폭을 기록을 해줬고 일단 시장은 4월 2일 날 있을 상호관세에 어느 정도의 주가 하락을 이미 반영했다고 보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4.3%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관세 리스크가 일정 부분 완화가 된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세가 일부 둔화가 될 것이고 거기에 물자 안정에 대한 흐름을 찾는다면은 금리에 대한 인하폭이 일정 부분 조금 더 이제 이외에서 그러니까 연준 이제 우리가 그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말했지만은 2번에서 1번으로 이제 감소가 될 가능성들이 이 미국 국채 힘용물 국채에 대한 상승을 일부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 일단 계절성 요인 달러화 약세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 금리기까지 전반적인 과도한 비관론에 대해서는 이제 이 경제 지표들이 조심스럽게 미국 증시가 랠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힌트를 조금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월가죠. 대표적인 비관론자였던 모건 스테인리 웰슨도 단기간 내에 급락할 미국 증시가 급락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트럼프 푸시라든가 주가의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트럼프의 발언에 오히려 증시가 환호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드렸는데요. 대표님,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앞서 애틀랜타 연은 총재, 이 보스틱 총재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금리 인하 한 번일 수 있다. 이 이야기 혹시 이 반등에 좀 발목을 잡는 건 아닐지 이 이슈가 좀 시장에 크게 투심을 위축시키진 않을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여기에 영향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보면은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금리 인하가 두 번 세 번을 있을 수 있다고 연준 그 애틀랜타에서는 얘기를 한 게 불과 2주 전에 3번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많이 줄어든 거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 우려감이 완화가 됐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경기 침체 국면보다는 이제 이 견고한 시장의 경제 지표와 함께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축소됐다는 좋은 의미로서 받아들이는 게 저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평가가 좀 이제는 낙관론에 대한 이 금리의 인하폭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좀 좋게 해석을 해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역시나 긍정적인 분석을 전해주셨고 앞서 물가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이번 주에도 확인해야 할 지표가 있죠. 네, 일단 뭐 시장에서 요즘에는 가장 선호하는 경제 지표죠. 이제 PC가 발표가 되는데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 2월에 PC 물가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전일과 동일한 수준이 예상이 되는데 일단 전월 대비해서는 한 0.3% 그리고 이제 전년 대비해서는 한 2.5%의 상승 예상인데 지난 1월의 상승률과는 좀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이제 제외한 근원 PC 같은 경우는 전월비 한 0.3%인데 전년비 대비해서는 2.7%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전년비 상승 지난 1월에는 2.6%였거든요. 그래서 한 0.1% 정도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충격파는 뭐 그렇게 크게 이제 예상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번에 지난주에서도 소매 판매라든가 FOMC를 잘 소화한 미국 증시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PC 이제 이 개인 소비 지출은 0.1% 증가폭이 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용인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서 뭐 이렇게 큰 폭의 변동폭은 있지 않겠다 이렇게 뭐 결말을 내려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3월 제조 PMI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됐는데 이 49.8이 나왔습니다. 네. 전월 이제 52.7에서 조금 이제 포인트가 한 2.9% 정도 하락을 했는데 시장 예상치 51.7에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FOMC에서 파월 의장의 이 의견에서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린다면 기관들이 전망하는 경기 침체 확률은 일정 부분 올랐지만은 이제 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여전히 적다라고 말을 했고요. 소프트웨어 데이터가 악화됐다는 건 무시할 수 없지만 이 하드웨어 데이터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하드웨어 데이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는 국내 총생산 GDP라든가 뭐 정부 지출, 소비 이렇게 국가기관이 집계해서 발표하는 데이터를 말하는데 이 소프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소비자 심리 조사라든가 설문조사를 한 주관적인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이 하드웨어적인 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발표되는 대로 굉장히 견고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데이터에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했고요. 일단 오늘과 같은 경우는 이 기관들 경제분석 기관이죠. 컨퍼런스 보디의 3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 미시간대의 3월 소비자 지수 심리지수가 57.9로 2년 만에 가장 낮은 폭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도 일정 부분 하락이 예상되지만 파월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의 이 소프트 데이터보다는 네. 하드 데이터에 좀 더 주목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시장의 충격은 좀 더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말씀해주신 이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왔는데 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지표가 나온 걸로 우선은 좀 확인이 됩니다. 오늘 92.9의 수치가 나오면서 시장의 예상치 94.2를 밑도는 수치가 나왔는데 그래도 앞서 정리해주신 것처럼 이 심리를 반영하는 소프트 데이터보다는 우리는 하드 데이터에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내용은 이제 중국으로 좀 가보죠. 계속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지금은 조금 숨고르기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사실 오늘도 중국 상해종합 보니까 소폭의 하락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오늘 코스닥 시장보다는 좀 양호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현재로서는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재평가 결과가 다음 달 1일에 발표가 되는데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서 이번에 일단 상무부에서는 정부 부처가 다시 한번 재평가에 돌입을 했다는 소식인데 일단 중국이 내수 부진에 따라서 미국산 이제 우리가 공산품에 대해서 대량 구입은 힘들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 6월 달에 만날 시진핑과의 대화에서도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단 뭐 어제 얘기가 나왔던 중국의 알리바바 엔트그룹 얘기를 우리가 다 아실 텐데요. 중국산 반도체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AI 모델에 활용을 해서 훈련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중국의 일부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가 뭐 올해 들어서 워낙에 상승폭이
많았기 때문에 단기 기술주들, 중국의 기술주들의 일부 조정이 나타날 수 있지만 25년 연간 이제 매출액을 살펴보면 오히려 미국의 M7보다 중국의 M7이 연간의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미국의 빅테크를 일단 소폭을 웃돌 전망이라고 하니까 일단 올해 들어서 본다면은 이 월가에서도 미국보다는 중국의 기술 산업에 대해서 미국이 추가 제재를 이제 가능성들을 열어놔도 오히려 딥시크에 관련 폭에 있어서는 이제 미국 대비해서는 중국의 소매 판매 회복 대비해서 이구안신 정책에 따른 성장폭 때문에 오히려 이제 중국의 M7이죠.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SC미기 오히려 상승폭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더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가장 주목해야 될 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음 달에 있을 1월에 무역 합의 챔법과 걸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중 관계 내용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지금 올해는 중국 M7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투자 포인트 찾아볼게요. 어느 쪽으로 시선 가져가 볼까요? 일단 뭐 어제도 우리가 시장에서 좀 뭐 상승하는 섹터들이 좀 통일되는 섹터들이 많았는데 이게 핵심 뭐냐면 기존의 트럼프 정책에 대한 수혜주들이 반등폭이 강했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어저께도 좀 소폭 강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스트래티지가 빠른 주가 회복을 보였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 하면 우리가 스트래티지를 빼놓을 수 없는데 지금 보면 비트코인의 보유 개수가 50만 개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상승폭을 일부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2주간 스트래티지 주가 상승을 보면 40%나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요, 이제 비트코인을 매입하지는 않더라도 이제 정부가 전략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근데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사업을 확대하는 근거가 그래도 될 수 있다라고 봤고 시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했던 비트코인을 정부의 이제 재산으로 일부 이제 사들이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을 하면서 오히려 비트코인의 하락세를 도모를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가상화폐 사업을 확대하는 구간으로서 본다면 시장의 전반적인 비트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 대상을 일부 축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오히려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이런 관세 리스크에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비트코인 상승세를 이제 가속하고 있는데 예전에 보니까는 이제 비트코인이 한창 주가가 빠질 때 8만 달러 선까지 빠졌다가 이번에 보니까 한 9만 달러 저항선까지 반등을 주고 있다는 점. 근데 이번에 9만 달러 선을 상승 돌파한다면은 관련주였던 스트래티지라든가 네. 코인베이스의 주가 상승 랠리가 또 한번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저는 앞전에도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 두 종목을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번에 9만 달러 선이 비트코인이 돌파를 한다면은 아마 상승세에 대한 추가 가속화도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 수혜주로서 최근에 다시 저점에서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도 한번 저희가 주목을 해볼 만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9만 달러 선 돌파 여부를 잘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 전망 관련해서 한 인물이 내놓은 이야기가 있죠? 네, 맞습니다. 짚어주시죠. 요걸 빼놨었는데 네, 일단은 최근에 베스트셀러 이 부자 아빠, 가난함 아빠의 저자죠. 이제 일본의 기요사키라는 분인데 원래 비트코인의 이 지속적인 낙관론자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이 20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SNS로 이번에 언급을 했는데 20만 달러 하면 뭐 국내 이제 돈으로 한 3억 정도인데 이 기요사키가요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소외가 됐을 때 두려움을 뜻하는 포모 현상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포모 현상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실수를 두려워하면서 이 비트코인을 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관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두 가지 실수를 저지르지 말자라고 계속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라도 이번 올해 이제 주가의 하락폭에서 비트코인을 이런 좋은 찬스에서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이제 참여자들에게 많은 독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한 하나의 의견일 뿐이지만 그래도 좀 낙관적인 전망에 대한 힘을 보탤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기요사키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자, 지금 저희가 미증시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기업 중 하나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최근 추세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뭐 저는 테슬라가 지난주에도 일부 저점을 찍었을 때 네. 좋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드렸는데 일단 유럽의 전기차 판매는 뭐 40% 이상씩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지만 핵심은 지금은 전기차 판매보다는 FSD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보여줄지 집중하자.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있을 로보택시, 이제 사이버캡이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4월 2일에 상호 관세에 대한 이 부과금을 적용을 하는데 부분별 관세를 부과한다는 보도 때문에 테슬라 주가도 두 자릿수에 대한 상승폭 기록했고 이번에 GM이라든가 뭐 이제 포드도 그리고 이제 이 관련주들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주들도 상승폭을 많이 기록을 했다는 점이고요. 일단 관세에 대한 낙관론은 기술주가 급등을 주도했는데 그중에서 테슬라 향의 이 반등이 가장 강했다라는 점. 이번에 테슬라 주가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11월 6일 급등 이후에 최고의 급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그널로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월가에서도요. 이번에 모든 악재가 테슬라 주가에는 충분히 가격에 선반영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지금이 바로 매수의 기회다라고 하는 시점을 월가에서는 일부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테슬라의 전원 회의에서도 이제 머스크가 주식을 보유해달라고 이제 촉구를 했는데 뭐 이 점에 대해서 주가가 반응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슬라가 지금 텍사스 오스턴에서 사이버캡을 출시하는데 지금 현재 경쟁자로 떠오르는 웨이모 같은 경우가 미국 4개 지역에서 로보택시 사업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우버와 손을 잡고 우버의 웹을 활용해서 지금 호출 시스템을 여는데 우버 같은 경우 웹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1억 7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에 250만 명이나 지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와 이제 웨이모와 비교를 했을 때는 이미 웨이모가 시장이 어느 정도 선점에 대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6월 출시 이후에 테슬라가 경쟁자와 이 기술적 우위가 얼마만큼을 보여줄지 여부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 향방이 저는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보니까 현대 아이오닉도 지금 이제 웨이모와 또 파트너십을 활용해서 아이오닉 5가 자율주행 택시 이용이 되고 있다는 점도 이제 현대차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이 FSD가 중국 시장에서 이부 이제 FSD 승인 또 이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테슬라의 주가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전기차의 판매보다는 오히려 FSD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번에 다음 주죠. 4월 1일 날 테슬라가 올해 1분기 전기차 인도량을 발표하는데 시장 예상치를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이제 시장 예상이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네. 4월 2일 이후에 주가의 변동성은 일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하고 나서 또 매수에 대한 타이밍도 한번 노려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제가 기요사키를 여쭤보느라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KM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